자, 20번 이어서 봅시다. 자, 지금 주어진 건 가속도 함수네요. 자, 가속도 함수로 뭘 풀 수 있나 봅시다. t는 1에서부터 t는 알파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과 관련 있는 건 속도의 부호입니다. 맞죠? 그럼 속도가 연속 함수일 거니까요.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이 t는 1이란 곳과 알파라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t는 1에서부터 또 알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vt를 넓이로 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거죠. 1부터 알파까지 vt를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한다. 그 넓이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 함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vt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t를 그냥 부정적분하면 vt가 되는 거니까 t 3승 빼기 4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c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1,0과 알파, 0 이거를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을 먼저 대입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c가 0이다. 아하, c는 0이구나. 그렇게 되면 우린 vt가 0이 되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파라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거죠. t 빼기 1, t 빼기 2로 말입니다. 따라서 t는 0인 건 제외할 거니까 t가 2에서 또 한 번 운동 방향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알파 값이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알파가 2입니다. 그 다음 절대값 vt dt입니다. 맞나요? 절대값 vt dt. 그럼 이 넓이를 구한다는 기하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얘 그래프를 그리겠죠. vt 그래프를 그려놓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1, 2 그래프가 필요해. 그래야 여기가 t축 위에 그려지고 얘는 t축 아래 그려지고, 그럼 넓이식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t 3승 빼기 4t 제곱 플러스 3t, 그 다음 요 부분은 t축 아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분을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제곱 마이너스 3t. 그럼 얘는 4분의 1t 4제곱 3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 0부터 1까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t 4제곱 3분의 4t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좀 더럽네요. 자, 계산합시다. 1 넣기 4분의 1 빼기 3분의 4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 2 넣기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빼기에다가 1 넣기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 글씨가 좀 더럽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할까?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28,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하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 여기가 가로 풀기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3이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이건 그냥 내려오면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24요. 그럼 얘는 8이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이니까 최종 답은 답은 2분의 3. 최종 답은 5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21번 한번 봅시다. 자, 21번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위에 점 중 만나는 두 점을 찾아봐라라는 거겠죠. 자, 방정식 못 풀 줄 알았는데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3a 탄젠트 bx 이거는 2a 코사인 bx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양변의 그래프 곱했을 때 3 사인 bx는 2 코사인 제곱 bx가 되는 거고, 얘는 2에다가 1 빼기 사인 제곱 bx 하면 각도 일치가 되고 삼각비 사인으로도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 사인 제곱 플러스 3 사인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 2, 1 풀마 해서 sin bx가 마이너스 2이거나 sin bx가 2분의 1인 건데 이 sin이란 놈의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조금 찾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근이 3개만 찾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뭐 이 말을 이렇게 줬지만 0부터 처음부터 그 순서를 3개 찾으면 딱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게. 자, 요 놈의 주기는 b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를 그리게 되면 b분의 2파이가 튀어나와요. 그 다음 요렇게 한 개 더 그리면 b분의 3파입니다. 그럼 이거에 딱 가운데 요 놈이 2b분의 5파이가 돼요. 즉 요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인정을 해라 라는 거. 뭐 만나는 게 2분의 1이라는 거 맞지? 그러면 sin 네모가 2분의 1 되는 제일 작은 값, 그 네모는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bx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 요 bx가 6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6b분의 파이가 되고 근의 대칭성, 여기 b분의 파이, 근의 대칭성에 의해서 6b분의 5파이, 여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한 주기 b분의 2파이를 더한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얘는 6b분의 13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은 다 찾을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좌표를 찾아야 이 뒤에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A1, A2, A3를 찾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에서 x 값이 6b분의 파이, 6b분의 5파이, 6b분의 13파이 이 나온 것들을 여기다, 여기 이게 좀 간단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좌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y 좌표로 나오니까. 그럼 x에 6b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y 값은 2a 코사인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루트 3a가 될 것이고 x에 6b분의 5파이를 대입해주면 그 y 값은 2a 코사인 6b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x는 6b분의 13파이 대입하면 뭐 똑같겠죠. 뭐 어차피 주기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 y 값은 루트 3a가 바로 튀어나온다는 것. 자,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코사인 그림만 조금 그리겠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가 한 바퀴야. 근데 4분의 1바퀴 더 그리게 되면 여기가 b분의 2파이, 여기가 2b분의 5파이, 그 다음 a1, a2, a3 점은 여기 한 점 있을 것이고 맞지? 여기가 a1, 그 다음 여기 한 개 더 있을 거죠? 여기 y좌표와 같게끔 여기가 a3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여기랑 근의 이 점에 대한 대칭이었거든. 그래서 최대한 이쁘게 여기에 A3가 A2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A1과 A3를 원의 지름으로 보고 이 점을 또 지난데 그 원이, 그럼 요런 식으로 반원이 생기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런 식으로 반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첫 번째 힌트는 이 두 점의 거리가 지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 위에 있다는 건 어떻게 쓰냐? 요렇게 이어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 이 변 중에서 지름이 들어간 삼각형은 요게 직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서로 수직 관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좌표를 아는 상태에서는 기울기가 좀 편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를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A1, A3의 거리가 지름이다. 그래서 A1의 좌표가 이제 x 좌표가 이거랑 그다음 A3 x 좌표가 이거란 말이야. y 좌표는 서로 같았지. 그래서 두 점 거리는 x 좌표의 차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사실상 이게 하나의 주기다라고 아까도 언급했었죠. 그래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b분의 2파이요. 그럼 이게 지름이잖아. 근데 여기는 반지름을 알려줬죠. 왜? 원의 넓이가 파이랬으니까 반지름이 1이다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반지름이 1이다. 그럼 이건 지름을 구한 거니 이게 2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b는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수직이다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1, A2의 기울기와 A2, A3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관계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XA1과 A2의 기울기, X의 좌표의 차 분의 Y 좌표의 차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좌표를 좀 더 이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곱하기 이 A2와 A3 이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6b분의 13파이 빼기 6b분의 5파이 분의 그 다음 루트 13a 빼기 루트 3a 그게 마이너스 1이더라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정리하게 되면 답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자, b가 파이니까 라고 대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좀 더 지워질 뿐이거든. 맞지? 그러면 6분의 5에서 6분의 1 뺀 거 6분의 4 3분의 2 분의 마이너스 2루트 3a 그 다음 얘도 6분의 13에서 6분의 5를 뺀 거 6분의 8이가 3분의 4 분의 2루트 3a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넘기자. 이거 두 개 곱하면 9분의 8이잖아. 여기 양변을 곱하자.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한 거는 마이너스 12a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없어지고 귀찮아라. 여기는 3 여기는 2인가요? 네, 4로 나누고 그럼 a 제곱은 27분의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구해달라는 목적이니까 얘는 b분의 a 맞지? 이렇게 할까? b제곱분의 a제곱 파이제곱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가로를 풀면 a를 구하기 귀찮으니까 맞지? 그래서 b제곱은 파이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은 27분의 2예요. 거기다 파이제곱 곱하는 거니까 최종은 이거지. 그래서 답은 29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어려웠습니까? 네, 하나씩 좀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족권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 얘가 값이 수렴한다라는 거지. 이게 양수로 말입니다. 양수로 수렴한대요. 근데 그게 양수로 수렴하게끔 하는 놈은 1이랍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GT는 0이 돼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는 H분의 GT 플러스 H 빼기 GT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0이니까. 그 다음 H분의 GT 빼기 H 빼기 GT가 되는 것이고요. 맞지? 그러면 리미트 H가 0에서 우극한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요 놈은 요거와 요게 양수 취급을 당합니다. 0보다 조금 큰 거요. 그러면 이건 t에 대해서 우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요렇게 표현할까요? gx가 이곳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별개예요. 얘는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우미분만 말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해준다라고 하면 요 모양 같아져서 미분계수의 모양이 되는 거고 h가 0에 대해서 우극한이면 얘는 0보다 조금 작아요. 마이너스 h는. 그래서 이거는 t에 대한 좌미분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에 대한 좌극한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얘 말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값과 우미분 값과 좌미분 값이 두 개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됐을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좌미분값과 우미분값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미분 불가인 곳을 먼저 보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나? 자, 이거 중요하다. 어디에서 미분 불가가 되는 거? x축과
x축과 gx라고 했습니다. gx가 x축과 만나는 점 중 미분 불가인 것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나? 자, 그러면 fx가 2차 함수라고 했고 gx는 조금 절대값 들어가서 껄끄러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 아무 지금 힌트가 없는 것 같잖아요. 나 조건은 사실상 뭐 gx를 그려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맞나? 그러면 2차 함수의 개형에 따라 gx의 개형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fx가 x축과 만나지 않아. 즉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fx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그냥 xfx가 되는 겁니다. gx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뭐 대충 그렸을 때 0에서만 절평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대충 그렸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 gx가 x축과 만나는 곳이 여기고 뭐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gx가 x축과 만나는 그 점 중에서 미분 불가인 게 한 개가 있어야 돼. 한 개 많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미분 불가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서는 x축과 이렇게 접하는 fx가 이렇게 x축과 접하는 근데 0에 우리가 지금 fx가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요놈 때 요놈 우린 전체적으로 봤을 땐 3차식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수 x다라는 걸 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알파라는 곳에 p라는 곳에서 접한다. 근데 그 p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p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0이 여기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있다면 우리 gx식은 이렇게 돼요. xx 빼기 p의 제곱. 근데 절대값은요. 절대값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지금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지니까. 그럼 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요. 0과 p에서 말입니다. 근데 얘도 미분 불가가 없어요. 맞죠? 그렇다면 선생님 p는 0보다 클 때, p가 0일 때, p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할래 했는데 p가 0이든 p가 0보다 작든 간에 우리 fx식은 x 빼기 p의 제곱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절대값 씌운 거에 x를 곱하는 건데 이 어떤 거의 제곱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절대값이 아예 없는 3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미분 불가점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아예 탈락이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fx다라는 것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 알파 좀 지웁시다. 알파 쓰려고 합니다. 뭐 이거를 필요로 합시다. 차라리. 그럼 얘는 fx다라는 것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맞나? 그러면 gx식은 x 절대값,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파랑 베타가 일단 범위가 어떻든 간에 얘가 양수다라고 하면 얘가 양수다. 즉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클 때는 gx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아니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등으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받고 이렇게 풀릴 것이야. 그럼 범위를 좀 신경 써주면서 가야 돼. 근데 이 함수를 그리려고 하니 위의 것처럼 0의 위치가 얘랑 x절편이랑 어떠한 위치 관계가 있을까? 0보다 클까 작을까? 0이 더 작을까 클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긴 케이스가 조금 많아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fx가 이렇게 있다가 fx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0의 위치가 0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것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우린 결론적으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릴 거야. 근데 그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겠죠. 자, 이 범위에서는 이 상황에서 요 범위에서는 우리는 요거를 그린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부터 해줄게. 그냥 이 그래프는 뭐야? 요거 아이가 0과 알파랑 베타 아이가 요 경우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쓰고 그 외에서는 그대로를 그려라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 알파와 베타 사이 빼고는 다 그대로 그리는 거. 그리고 그 외에서는 이렇게
접어 올려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미분 불가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두 개가 됩니다. 근데 미분 불가가 두 개일 수가 없죠. 아까 미분 불가는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단순히 이 말은 미분 불가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미분 불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더 자세하게 가야겠죠. 아까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을 곱했을 때,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을 곱했을 때 그게 음수가 나와라.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나와라 라는 건데 음수가 나오는 지점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에 곱했을 때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자, 이 점을 보면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 맞지? 음수 맞죠? 각각 곱했을 때 음수 맞죠?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 음수 맞죠? 그럼 그곳은 두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자.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볼 곳은 GT는 0일 때, 즉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건 미분 불가, 즉 가조건을 만족하는 게 두 곳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서는 알파 여기 있고 베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을 때 쌤은 좀 미안하지만 미안한 건 아니죠.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 것 같은 거 다 먼저 하는 겁니다. 될 것 같은 걸 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린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얘 그래프는 이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마이너스 써서 써주고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때 얘는 그냥 그대로 그려주어라고 하는 거니까 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얘도 바로 탈락시키겠습니다. 왜? 미분값이 미분 불가인 것이 두 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좌미분값과 우미분값이 곱시 음수인 게 두 개가 된다는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0이 여기 있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알파 베타 0인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는 뒤집어 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미분 불가가 또 하나, 두 개. 그래서 좌미분, 우미분 값, 좌미분, 우미분 값 모두 다 이제 부호가 반대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탈락시키겠습니다. 이젠 좀 되는 걸로 가네요. 마지막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두 가지 케이스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알파 값이 0이 됐을 때, 즉 gx식이 x 절대값 x 빼기 베타 이런 꼴이 됐을 때이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x 빼기 베타를 먼저 그립니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알파였어.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뒤집어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알파를 만나는 지점 여기가 0이 알파죠. 여기 일단은 뒤집어서 그려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값 같은 경우는 가능하네요. 맞지? 미분 불가가 한 곳이 되는 거고 좌미분과 우미분값의 부호가 다른 경우 딱 한 곳 가조건 만족시킵니다. 근데 단 나 조건을 한번 볼게. 나 조건은 gx로 묶어냈을 때 g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거든. 즉 이 방정식의 해는 gx는 0 or g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gx가 0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곳 하나, 두 개고 gx가 마이너스 4다는 것은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 이거죠. 그러면 총 근은 4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이 된다는 거겠죠. 나 조건에 의해서 말입니다. 알겠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오십시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게 fx가 있는데 이번에 얘가 베타일 때 그러면 gx는 이젠 x 절대값 x 빼기 알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에서는 그래프가 x제곱 x 빼기 알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알파가 더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얘가 베타였고 그럼 알파랑 베타 이곳에서는 반대로 뒤집어져 x축 대칭해서 그려주십시오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gx는
요렇게 올라가다가 알파를 만나면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0에서 접하게끔 이게 베타죠. 그다음 그 외에는 그대로 그리기. 그러면 여기서 미분 가능인 건 알겠죠? 그럼 미분 불가능 곳인 건 딱 한 곳. 맞지? 가조건 만족시키고요. 이번엔 gx가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 하나, 두 개 나왔고요. 미안. 이거. gx가 0인 곳. 하나, 두 개 나왔고요. 그다음 g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곳. c 두 개만 대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 4개가 되니까. 아하. 그러면 이게 4다 마이너스 4다라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그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믿어주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y는 x제곱 x 빼기 알파 절대값 없는 함수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가 이 값이 이 극대값이죠. 이걸 뒤집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이 값은 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힌트를 좀 찾아오면 됩니다. 왜 베타냐? 알파입니다. 자, 극대값 찾으러 갑시다. 극대값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써볼까요? 요것 대 요것은 몇 대 몇입니까? 네, 1대 2의 길이비를 가지죠. 이건 중요하니까 써먹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알파거든. 그럼 요 놈의 길이가 3분의 알파예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2 알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함수에다가 x의 3분의 2 알파를 넣으면 극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9분의 4 알파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가 되는 건데 그게 4입니다. 그럼 양변에 4 집어주시고 알파 3승은 마이너스 27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 그러면 식 찾았다. y는 x제곱 x 빼기 x 플러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게 정리를 해놨고 다시 한 번 더 gx로 돌아가야겠네요. 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gx입니다. 그럼 g3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g3은 여기다가 여기 3을 대입하는 거고 요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원래 요렇게 그려졌던 놈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구한 함수식에다가 3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싸 개꿀딱 이렇게 바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